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왕우주연의 심야의 결투입니다. 원제는 금연자, 영어명은 골든 스왈로우 또는 The Girl with the Thunderbolt Kick이라고 합니다. 1968년 장철 감독 작품으로 왕우, 정페페, 라열, 양지경 등이 출연합니다. 눈처럼 하얀 단삼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맹렬히 달리는 사내. 일단의 무리가 숲에 몸을 숨기고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척후의 신호를 받은 사내는 목표를 노리고 폭약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듭니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날아든 표창에 쓰러지고 폭약은 허무하게 빈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초연이 가시기도 전에 말에서 내린 사내는 삿갓을 벗어 여유롭게 붙이며 자신을 기다리던 무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틈엔가 칼집에서 뽑힌 은장도는 사내들을 베고 지나가고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은 백색 단샘의 사내뿐입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사내의 이름은 소붕. 어린 시절 강호 최대의 농림집단 금룡단에게 가족을 잃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의 이마에는 낙인처럼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무술을 닦은 그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고수가 됩니다. 하지만 자질은 출중하지만 성정이 지나치게 메마르고 잔인함을 염려한 그의 사부는 한 마리 봉처럼 하늘을 날아 적을 쓰러뜨리는 필살기 봉수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붕은 이마저 몰래 훔쳐 배우곤 하산하여 단신으로 금룡단을 쓰러뜨리며 원수를 갚아나갑니다. 하얀 도포의 백마 그리고 은장돈을 사용하며 봉처럼 날아 적을 쓰러뜨려서 은봉이라는 벼로로 불리는 그는 악의 무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성정의 그에게도 연모하는 연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다름 아닌 그의 사저, 즉 나이 많은 그 동문의 누이죠. 어릴 경우에는 사매라고 하고요. 사저인 금연자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호에 나왔다가 적의 암습으로 중상을 입은 금연자는 때마침 길을 지나던 금편 한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 그의 거처인 취봉곡에 은거하며 상처를 치료합니다. 한도 역시 무공이 높지만 소분과는 달리 살상을 피하기 위해 날이 없는 몽둥이, 즉 철편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사의 도리로 금연자를 구했지만 어느덧 그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 금룡단의 무리를 척결하며 다니던 소붕은 행방이 모연한 사저 금연자를 불러내기 위해 자신이 괴멸시킨 금룡단 지부에 그녀의 신물인 금연자, 그 제비 모양의 표창을 남깁니다. 무공은 높지만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는 그는 금연자의 신물을 남기면 금룡단이 그녀를 쫓을 테고 자신은 금룡단을 추적하면 자연히 금연자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과연 소붕의 생각대로 금룡단은 지부를 괴멸시킨 것을 금연자의 소행으로 오인하고 강호행을 나선 그녀를 공격합니다. 금룡단과 싸우지 않을 때는 기루에서 지내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 외로움을 달래는 소붕. 기녀 미랑은 그에게 애틋한 사랑을 보이지만 소붕에게 있어 그녀는 금연자를 잊기 위한 대역일 뿐입니다. 정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면서도 미랑은 스스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소붕과 마주친 한도는 금연자의 소식을 전합니다. 연인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소붕은 한도에게 비물을 청합니다. 비물을 약속한 하루 전, 금연자는 수소문 끝에 소붕이 있는 기루로 찾아옵니다. 한도와의 싸움을 말리는 것은 물론 그녀 또한 소붕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터라 그 여자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죠. 하지만 소붕은 모든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로 미루자며 술을 먹여 금연자를 잠재우고 홀로 떠납니다. 잠에서 깨어나 소붕이 사라졌음을 안 금연자는 한도와의 결투를 저지하기 위해 서두르러 기루를 빠져나가고 미랑도 그녀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를 쫓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었으니 다름 아닌 금룡단의 총두령 왕융이었습니다. 소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일행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당대 최고의 검사 소붕과 한도의 대결. 처음에는 비등한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공의 고화가 드러나 한도는 지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소붕이 특유의 냉소를 흘리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건너편 숲에서 새 떼가 날아오릅니다. 수상한 기척을 느낀 소붕은 숲을 향해 몸을 날리고 이를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한 한도가 무의식적으로 내뻗은 편에 배를 찔려 중상을 입으면서 소붕은 왕용을 쓰러뜨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소붕은 정인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금연자를 떠나보내고 미랑이 남아 그의 곁을 지킵니다. 중상을 입은 소붕은 그를 추적해온 금룡단의 최후의 세력과 맞서 모두를 무찌르고 장렬한 최후를 마칩니다. 얼마가 지나 당대 제1검협 소붕지 묘라는 비석에 세워진 무덤, 금연자와 미랑 두 여인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왕후와 장철을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표정 없는 얼굴, 이따금 흘리는 냉소, 오만한 걸음걸이, 추호의 용서가 없는 잔인한 손속, 삶의 목적은 복수뿐이라는 허무의 늪에 빠진 검사. 뭐랄까요? 화려한 허무, 궁극의 잔인, 장렬한 파국. 왕후가 한껏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장철 또한 영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영원히 갈라섰습니다. 장철이 통제하기에는 왕후가 너무 커버림 때문이죠. 또한 장철은 금연자역의 정폐폐와도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본래는 대취업의 속편격으로 기획되어 금연자 역인 정폐폐를 기용하려 했으나 장철이 시나리오를 전면 개작하여 금연자가 주연이 아닌 소붕의 보조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로케를 했다고 하며 아마도 단신으로는 가장 많은 살생을 한 무협영화일 듯 싶습니다. 광팬에 의하면 킬 카운트, 즉 극 중에서 적을 죽인 숫자 188명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그 의문점이 하나 있죠. 소붕은 부잣집 태생도 아니고 또 사부 몰래 강호에 나온 터라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루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며 보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금룡단 지부를 괴멸시키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루에서 소붕이 벽에 시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서 제가 쓴 책 중국 무협영화 표지에도 그 장면을 썼는데요. 붓글씨는 장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시를 간단히 소개하면 칼을 한 자루 벗삼아 쓸쓸히 험로를 떠돈다. 붕새는 강호를 나는데 아득히 멀리 머물 곳은 어디인가. 왕사에게 묻노니 옛 제비는 네 집으로 날아갔을까.